혹시 친구나 지인의 전화를 끊고 나서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어 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위로해 주려고 받은 전화였는데 통화가 끝나면 마치 온몸의 기운을 다 빨린 것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그런 기분이요. 처음엔 그저 친구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내가 조금 더 들어주면 되겠지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이름이 휴대폰 화면에 뜨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면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관계를 끊으라는 냉정한 조언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너무 배려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피투성이가 된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생존 전략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감정의 배설구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죄책감 없이 그 무거운 쓰레기통 뚜껑을 닫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아주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분들은 대부분 주변에서 성격 좋다는 소리를 듣는 분들입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높은 공감 능력을 가졌고, 거절을 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차마 입을 떼지 못하는 따뜻한 분들이죠. 하지만 상대방은 당신의 그 따뜻함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짜증을 여과 없이 당신에게 쏟아부으면서 정작 당신이 힘들 때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곤 합니다. 당신이 해결책을 제시해주면 그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되라며 결국 다시 불평의 굴레로 돌아가죠. 이런 관계가 반복되면 당신의 뇌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이 당신의 무의식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정작 당신이 돌봐야 할 소중한 일상과 꿈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거울 속 당신의 표정은 언제 마지막으로 밝게 웃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어두워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선을 긋는 것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어 기제입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내가 집중해서 들어줄 여유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을 억지로 받다가 결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감정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입니다. 상대가 선을 넘으려 할 때 감정을 섞지 않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회색 돌처럼 반응해 보세요. 당신이 예전처럼 격렬하게 반응해주지 않으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다른 배설구를 찾아 떠나게 될 겁니다.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 정적 속에서 당신이 비로소 되찾게 될 평온함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감정을 걷어내고 난 뒤에 남겨진 당신의 마음밭을 다시 가꿔야 할 시간입니다. 그동안 남의 쓰레기를 받느라 엉망이 된 당신의 공간에 당신이 좋아하는 향기를 채우고 당신이 행복해지는 일들로 시간을 채우세요. 산책을 하거나 일기를 쓰며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은 분명 귀한 재능이지만 그 재능의 첫 번째 수혜자는 반드시 당신 자신이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쓰레기를 받아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빛나고 존중받아야 마땅한 주인공입니다. 오늘부터는 남의 기분을 살피기 전에 당신의 마음 온도가 몇 도인지 먼저 체크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평온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들어주는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우정이 아니라 감정적 착취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깨달음은 아주 사소한 계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정말 힘들어서 한마디를 꺼냈을 때 무심하게 말을 잘라버리는 그 사람의 태도나 수백 번 반복된 고민 상담 끝에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다시 시작되는 불평의 첫마디가 그 신호입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타인의 오물을 받아내며 함께 침몰할 것인지, 아니면 차갑게 보일지라도 스스로 뚜껑을 닫고 물 위로 올라올 것인지 말입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쓰레기통 역할을 해온 당신에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거절하는 순간 몰려올 죄책감과 상대방이 보일 실망 섞인 반응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관계라면 당신의 거절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은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들어줄 여유가 없어라고 말했을 때 오히려 당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만약 그 한마디에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비난을 퍼붓는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친구가 아니라 그저 편리한 배설구로만 여겼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전략은 바로 회색 돌 기법입니다. 상대가 감정을 쏟아낼 때 이전처럼 과하게 공감하거나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마세요. 그저 무미건조하게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정도로만 반응하며 당신이라는 존재를 재미없는 회색 돌처럼 만드는 겁니다. 배설자들은 반응이 뜨거운 사람을 찾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극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타겟을 찾아 당신의 곁을 떠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간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세요. 전화를 받기 전에 나 10분 뒤에 나가야 해서 길게는 못 들어줘라고 미리 마감 시간을 공지하는 겁니다. 알람이 울리면 미련 없이 대화를 종료하세요.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이지 그 사람의 감정을 받아내기 위해 할당된 공공재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심장이 뛰고 미안한 마음이 들겠지만 그 짧은 10분이 지나고 찾아오는 고요한 정적을 느껴보세요. 타인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정적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의 숨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에너지가 바닥나서 더 이상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당신 곁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줄 에너지조차 남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세요.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대신 처리해주는 세탁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친절을 권리로 아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 단호함이 쌓여 당신 주위에 튼튼한 울타리가 만들어질 때 비로소 당신의 진짜 매력과 생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밭에 남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고 그 자리에 당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꿈과 평온의 씨앗을 심을 준비를 하세요. 안개는 이미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를 자처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무너질까봐 혹은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하며 그 무거운 뚜껑을 열어두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반전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의 그 헌신적인 경청이 사실은 상대방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모든 감정을 받아내주는 동안 상대방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감정을 다스리는 근육을 키울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당신의 선의가 상대를 감정적 미성숙이라는 늪에 가두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쇠사슬에서 벗어날 명분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비정상적인 관계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핵심 전략은 감정의 거리두기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단칼에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성벽을 높게 쌓는 일입니다. 상대가 또다시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한다면 이전처럼 눈을 맞추고 깊이 몰입하며 감정의 주파수를 맞추지 마세요. 대신 회색돌 기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상대의 공격이나 감정 배설에 대해 아무런 질감도 온도도 느껴지지 않는 무미건조한 회색돌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힘들었겠네라는 짧은 대답 뒤에 침묵을 배치해 보세요. 당신이 예전만큼 격렬하게 반응해주지 않고 위로의 에너지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상대는 당황할 것이고 곧이어 다른 공급처를 찾아 떠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방치가 아니라 감정적 독립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감정을 정화해주는 필터가 아닙니다. 또한 소통의 주도권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올 때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여유가 있을 때만 응답하세요.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는 미리 나 15분 뒤에 회의가 있어 혹은 지금은 10분 정도만 통화할 수 있어라고 시간의 한계를 명확히 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계 바늘이 약속한 시간을 가리키면 미련 없이 대화를 종료하십시오. 이때 상대방이 서운함을 표현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 서운함은 상대방의 몫이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당신은 조연이 아니라 엄연한 주인공입니다. 남의 불행한 대사를 대신 읽어주느라 정작 당신의 진심 어린 대사를 내뱉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잘못된 연극의 막을 내릴 타이밍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말해주세요. 나는 타인의 감정을 책임질 의무가 없으며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 우선이라는 것을요. 타인의 쓰레기를 거절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정말 아껴야 할 사람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비축하는 아주 건강하고 이기적인 선택입니다. 이 선을 긋는 연습이 반복될 때 당신의 표정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할 것이고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타인의 침범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식처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안개는 걷혔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만의 맑은 공기를 마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관문은 비어버린 내 마음의 공간을 다시 건강한 자아로 채우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타인의 감정을 수용해온 우리는 정작 내 감정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채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오염된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그 자리에 단단한 자아라는 뿌리를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단단한 자아를 만든다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명확히 아는 건강한 경계선을 긋는 일입니다. 이 선은 타인을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온전히 존재할 때 비로소 타인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진리를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연습입니다. 그동안 남의 슬픔과 분노에 귀를 기울이느라 방치했던 나의 목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불편한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할 때 가장 평온한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타인의 폭풍 같은 감정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내 마음속에 고요한 호수가 있어야 합니다. 매일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온전한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도 좋고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좋습니다. 그 정적의 시간들이 쌓여 타인의 감정이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내면의 성벽을 만듭니다. 또한 거절의 근육을 꾸준히 단련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원치 않는 제안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은 처음엔 가슴이 뛰고 식은땀이 날 만큼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내 의견을 당당히 밝힐 때마다 당신의 자존감은 조금씩 차오릅니다. 당신이 선을 긋는다고 해서 당신을 떠날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당신의 희생 위에서만 유지되던 가짜였습니다. 진짜 당신의 사람들은 당신의 단호함을 존중하고 오히려 그 솔직함 속에서 더 깊은 신뢰를 쌓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이제는 그 소중한 에너지를 당신을 웃게 만드는 사람들,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껴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동안 거절하지 못해서 남의 쓰레기를 다 받아주느라 내 삶을 돌보지 못했던 과거의 나를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따뜻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을 조금만 틀어 당신 자신을 향하게 하세요. 내가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단단해진 당신은 이제 어떤 감정의 파도가 밀려와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숲을 가꾸는 정원사이며 그 숲에는 이제 타인의 오물이 아닌 당신만의 향기로운 꽃들이 만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맑아진 눈빛으로 당당하게 내일을 마주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람의 쓰레기를 대신 치워주느라 놓쳐버린 당신의 오늘.
하루 그 시간의 값어치는 얼마인가요? 누군가는 당신의 친절을 이용해 자신의 불행을 전염시키고 있을 때 당신의 영혼은 소리 없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상대의 실망보다 당신의 파괴된 일상이 훨씬 더 비극적인 일입니다. 선을 긋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스스로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이 당신을 누군가의 만만한 감정 배설구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솔직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세요. 상대가 선을 넘으려 할 때 가슴이 떨리더라도 딱 이 한마디만 기억하고 내뱉으십시오. 거기까지만 해. 지금은 내가 받아줄 수 있는 한계를 넘었어. 이 말은 관계를 끊자는 선전포고가 아니라 여기부터는 내가 보호받아야 할 구역이야 라고 공포하는 선언입니다. 만약 이 선언을 듣고도 비난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인생에서 삭제되어야 할 오답일 뿐입니다. 당신이 선을 긋는 순간 역설적으로 당신 곁에는 정말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소중한 사람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감정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태어난 짐꾼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야 할 유일한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끄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그 무거운 쓰레기통 뚜껑을 단호하게 닫으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피어날 당신의 진짜 미소를 응원하겠습니다.